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소정입니다. 제3의 치아라고 불리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심리성과 기능성이 뛰어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요. 사후 관리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후 만족도는 물론 임플란트 보존 기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임플란트가 반영구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평균적인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반영구적이라고 모든 환자한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하고 작은 딸에게 똑같은 옷을 사준다고 했을 때 큰애 같은 경우는 잘 입고 관리 잘해서 거의 이제 이상이 없이 사이즈만 바꿔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신발이라든가 옷 같은 것이 쉽게 해진다거나 뭐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수술을 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큰 애의 사용이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해진다거나 많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구강위생을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막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 수명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해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관리 잘 못한다 그러면 자주 내원해서 치아라든가 임플란트 보철물 주위에 있는 염증 요소인 치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부러질 수 있나요?인데 임플란트가 다른 보철물에 비해서 튼튼하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네. 힘을 가하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식물이 낀다거나 아니면 상대 치아하고 저적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힘이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심지어는 임플란트하고 보철물 연결하는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이 부러진다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저작힘이 강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이 많은 치과의사분한테 임플란트를 받아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심겨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부러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경험 많은 의사분한테 수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아도 교정이 가능한가요?인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교정이 가능합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자연치는 치주 조직이 있어서 치조골과 치근 사이에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가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해서 치아를 움직이는 것이 교정치료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뼈와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 기능이 없습니다.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하실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하고 뼈 사이에 있는 결합이 무너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빼서 아이디얼 위치를 다시 심는 것,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임플란트 후 교정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음주와 흡연은 왜 피해야 하나요?인데 이 음주나 흡연이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 음주 같은 경우는 뭐 술 후에 하면 절대는 안 되고요. 적절하게 음주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이 흡연입니다. 이 구강 내에는 세균들하고 상주균하고 면역 반응하고 싸움하는 전장터입니다. 근데 이 면역 반응을 뭘 통해서 하게 되냐면 혈관, 피를 통해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발생되는 니코틴이라든가 여러 화학 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을 해서 혈관에서 면역세포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혈관이 수축됨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더러운 이제 물건을 맞아서 손을 닦듯이 우리가 구강 내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양치하고 자주 깨끗하게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하듯이 흡연은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네.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면 좀 대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20년 넘게 환자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에서 부작용을 봤습니다. 이 환자는 메탈, 금속 알러지가 있는 환자였는데 임플란트를 잘 심어놓고 1주나 2주 오면 그냥 임플란트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환자 한 명 받고 혹시나 간혹해서 교차 감염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주균이 있는데 수술한 부위를 통해서 한 공간에 침이라든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 후에 그런 깨끗한 환경을 유지 안 하면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감염원이 돼서 수술한 부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구강 내 청결과 위생만 관리한다면 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35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재수술을 피하려면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플란트에 안 좋은 음식들이 있다던데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들 마음껏 씹고 뜯고 즐기면 너무 좋겠지만 네. 피해야만 하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맛보고 뜯고 하는 것보다도 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아픈 경우는 조심을 하는데 수술이 잘 돼서 아프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막 씹어 먹었다가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봉합사가 뜯어진다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 열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봉합을 한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유동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그 수술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단단한 음식 같은 거, 뭐 질긴 음식 같은 경우는 좀 지양해 주시고 고단백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 음식을 먹어라, 저 음식 먹어라 그런 특별한 인디케이션은 적응증은 없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지금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잠시 운동을 쉬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데 근력 운동을 하다 보면 이를 악 물거나 치아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네. 이런 근력 운동하는 거 치아에 부담이 가진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한테는 1, 2주 정도는 심한 운동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운동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철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근력 운동을 하면 꽉 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환자 말고 이를 갈아요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그 기구를 운동할 때라든가 아니면 잠을 잘 때 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꼭 그거는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임플란트 사후 관리에 대해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플란트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맞으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 임플란트에도 치석이 쌓이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임플란트에는 안 쌓이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X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좋은 게 뭐냐면 자연치처럼 양치를 할 수 있고 치실을 쓸 수 있고 그 치관시설을 쓸 수 있어서 구강위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양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 안타깝게도 임플란트 고철물도 치태 치석이 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게 닦으심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시킨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은 자연 치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임플란트 시술한 곳은 이제 좀 혈액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덜 확산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X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또 틀렸네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네. 이 구강 내에는 세균과 면역 반응의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반응은 혈관을 이용해서 혈류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 건데 임플란트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치 같은 경우는 막 싸움하다가 내가 지면 통증을 유발해서 뭐 약을 먹는다거나 뭐 병원 가서 진단받을 수 있게 만들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혈관하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정 씨하고 저하고 같은 날 차를 뽑으면 폐차하는 시계가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같은 날 뭘 샀다고 해서 같은 날 그걸 폐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먼저 효율적으로 양치를 하거나 치실 사용한다거나 치근서 쓰신다 그러면 더 염증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그 나머지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치과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그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고철물은 상당 기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관리 안 하고 옛날에 그 치아가 상실되는 원인 그대로를 유지했을 때 그 원인은 똑같이 임플란트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 수명은 자연치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잘 닦고 내원해서 관리받는다 그러면 아마 기존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해결될 것이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관리 방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